내가 내 삶의 창조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세상은 첨단을 달리는 기술화와 함께 복잡 다단한 상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한 만큼 영향을 받기도 쉬워졌다는 말이지요. 첨단의 기술은 당신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점들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과부하 시대에서 살아가다 보면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하고 압도당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식적인 사고의 메커니즘은 사고 과정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며 당신이 그 메커니즘에 제공하는 자극은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처리합니다.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은 어마어마한 양의 자극을 매일같이 받으며 살고 있는 셈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처리하는데도 벅찹니다. 진정한 소망으로 향하지도 못하고 당장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기술이 지배하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당신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아 그쪽으로 주의가 쏠리게 될 테니 말입니다. 우리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계획적이지 않은 생각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창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무작정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당신이 바로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적인 컨트롤 속에 존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생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되지요. 어떤 것에든 관심을 쏟게 되면 그 방향으로 창조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몇 개의 마디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간에 무엇이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것인지 명확하게 의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마디마다 의도를 세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은 즉각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압도된 느낌과 혼란스러운 감정, 경고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대신에 충만한 기쁨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을 내리면 온 우주가 그 결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무분별하게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느 때라도 더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혼란은 감소하고 보람과 만족은 증가할 것입니다. 선택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이 되겠다고 의도했지요. 또한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마인드를 활용함으로써 사고의 힘을 통해 계획적인 창조를 이루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지구라는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놀라운 창조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각각의 창조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으로 당신의 창조는 훨씬 더 훌륭해지고 있고요. 바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즉 현재의 시각에서 소망을 갖고 그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보다 새롭고 명확하고 폭넓은 시각도 얻게 되며 그 시각을 통해서 다음의 의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사고작용을 통해 이룬 것이 아니라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창조의 의지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끊임없이 창조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무작위에 의한 창조가 아닌 계획적인 창조를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제 창조적인 사고에 다른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볼까요? 인간은 자신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을 더 선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출판물과 같은 효과적인 매체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은 그저 보고 듣고 읽는 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당신에게 제공된 정보는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안으로 밀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러내는 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된 모든 것의 일부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압도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만 들여다보면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극,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공되는 무수한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아왔던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행동에 있어서 선명하고 강인하며 기쁜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저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당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 판단을 하기보다는 온갖 정보에 휩싸여 있다가 결국에는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지요. 특출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삶에 무기력한 마비 증세를 느낍니다. 따라잡기엔 너무나 빠르고 잽싸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보호의 영역을 떠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마다 원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접하는 모든 지식과 말과 정보를 자동적으로 거르는 체가 됩시다. 소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며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압도당한다는 느낌보다는 상쾌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며 수많은 정보에 의해 공세를 받았다는 기분보다는 자극받고 고무되었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삶의 길이 차단되었다는 생각보다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의식적인 사고의 힘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의 과정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있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지요. 당신의 삶 속에는 계획적인 의도에 의한 창조보다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창조되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원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자연히 체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우주는 당신의 창조를 현실로 다가서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소망이 실현되는 속도 역시 다양한데 당신이 소망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집중을 할 때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 깃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일단 창조의 과정에 착수하기만 하면 반드시 당신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본래의 창조와 반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 생각 중 어떤 것은 지난 과거에서 새삼스레 비롯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죠. 시간의 마디가 시작될 때마다 원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다면 스스로 선택하고 거르는 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소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생각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집에서, 다른 사회활동 모임에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요.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지니고 있을 때라도 거기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내적 존재가 그 순간 듣고 있는 말이 당신의 본래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시간의 새로운 마디를 시작할 때 자신의 지배적인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대화에 쉽게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경고의 종소리도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요. 당신 또한 그 신호를 민감하게 의식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경고의 종소리를 듣거나 느끼는 순간에 즉시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의식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소리를 듣는 그 순간 당신의 창조가 그것을 야기하는 생각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니까요. 즉,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빠른 속력을 내며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영향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바라지 않는 것을 창조하도록 당신을 부추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을 모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경고의 종소리가 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항상 자리를 떠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곳에서 당신을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 오고 가는 대화에서 관심을 끊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의식적으로 생각을 쏟으세요. 그들이 당신의 무관심을 느끼게 되면 당신을 무례하고 무심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친구를 실망시키는 것보다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일이지만 그 대화에서 관심을 거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창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변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휘둘려 있기 때문이며 이 순간에도 그 영향에서 자신을 거두고 원하는 것에 의식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루 중 새로운 시간의 마디에 들어설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혹은 혼란만으로도 당신은 쉽사리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차 안에서 안전을 위한 생각만을 의도한다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악의적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혹은 다른 운전자들의 조작 미숙에서 오는 위험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서로를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개념에 관심이 없는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면 역시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에 관한 이 얘기를 나누게 되고 각자의 인생에서 질병을 창조하게 되는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피해자에게 도둑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연한 사고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두려워하는 대상을 불러들이게 마련입니다. 소망하는 자는 소망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마련이고 생각하는 자는 생각의 본질을 끌어당기게 되는 법이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각각 새로운 시간의 마디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더 많이 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과 창조의 과정을 통해 그 소망이 경험 속으로 유도될 것이며 원하지 않는 경험은 더 이상 유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습관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 대부분 무작위에 의해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는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도 습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서 무작위에 의한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으로 행동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창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 습관은 다른 시간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형성된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습관은 현재 당신의 인생 속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과 상반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도 끼게 마련이지요. 그런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상반성을 지닌 대화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이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않아서 그 대화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서 흘러나오는 말을 그냥 듣지요. 그러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방향과 상반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기 시작하지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기회는 하루에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에만 오직 의식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겠다는 매우 강력하고 계획적인 결단이 없다면 부정적인 창조를 하고 있는 자신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은 창조자가 품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떠한 창조가 일어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의도들이 서로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의도들이 저절로 생기게 마련인데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의도를 실현하는 데 진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더디게 실현되거나 아예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신의 지배적인 의도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인데 당신이 의도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창조는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지배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는다면 여러 갈래로 때로는 여러 방향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의 창조적 힘은 견고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분산되어 버리지요. 그러나 유력한 의도가 규정지어질 때에는 당신의 힘과 관심과 사고가 자연히 그 의도로 향하게 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당신은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적인 대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순간에 자신이 어떠한 지배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도에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 항상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규정하면 창조의 과정은 자연히 당신을 위해서 이루어지지요.
지금까지 겪었던 혼란과 갈등은 당신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의 내적 존재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창조의 과정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언제 어디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당신 내부에서 생기는 의도들을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요. 당신은 내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지요. 만약 그것을 신뢰한다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의 체험으로 계획적인 창조 활동을 시작하면 당신은 모든 영역에서 갖는 경험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지배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그 의도를 향해 집중할 때 그때가 바로 계획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예민하게 살펴나간다면 내적 존재가 보내는 안내 시스템이 당신이 현재 가고 있는 길에 집중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경고의 종소리, 즉 감정은 내적 존재가 보내는 신호로서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기존의 낡은 습관으로 난간에 부딪힐 때 도움의 손길을 뻗칠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의도였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열쇠.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누구도 창조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 어떤 창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존재로서 모두 각자 개인적이고 독립된 창조자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인식할 수 있고 현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 존재로서만이 아닌 총체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경험이 당신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지구에 인간으로 탄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바람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여기에 존재하며 육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보다 폭넓은 시각의 병행 없이 인간의 의식적 시각만으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절대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의도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차원의 경험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과의 접촉을 포기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결합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와 내적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과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들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물질 세계와 내면 세계 사이의 길트기. 내면의 세계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깥 세계를 고요하게 잠재워야 합니다. 즉, 물질 세계에서 의식적인 집중을 거두고 내면의 세계를 지각하라는 의미이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그다지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명상이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부르든 간에 세상에 관한 것을 잠재우고 내면의 세계를 지각하는 시간을 일컫는 것입니다. 조용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앉아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세요. 눈을 감고 그대로 계세요. 마음을 잠재우세요. 마음은 생각에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고 스스로도 작동하기를 좋아하지요. 마음을 잠재우고 나면
고요한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라고 권하고 싶군요. 15분이나 20분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할 필요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할 필요도 없지요. 단지 매일 시간을 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마도 호흡에 집중하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의식하지 않게 되면 드디어 내면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된 것이죠. 아마 개인마다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나 할까요? 비교를 한다는 자체는 더 나은 것을 찾겠다는 뜻인데 당신이 선호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즉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쏟으면 그 관심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난생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간 동안 감각이 쉬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느낌은 마음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고 내면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지요. 그렇다면 내면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되는 걸까요? 내적 존재가 육체적 존재로서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폭넓고 경험이 풍부하며 현명하고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존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이란 형식을 빌려 내적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지요.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물질 세계를 잠재우는 과정은 물질의 차원과 내면의 차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그 길이 트이게 되면 당신에게 적당한 안내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며 현재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사소통은 내면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만 전달되는 일방통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도 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분명한 의도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이지요. 일단 이와 같은 채널이 형성되기만 하면 놀랍고 유익한 일들이 수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바람과 의도를 결정하면 육체적 존재의 차원에서 영적 존재로 통하는 통로를 받아들이기로 판단을 내린다면 이제 할 일은 오직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길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물질 세계를 잠재우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은 그 길이 트이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새로운 시간의 마디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명상을 위한 시간에 돌입할 때도 의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쾌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 두 차원 사이를 이어줄 통로를 열고자 한다면 명상을 시작할 때 그 의도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혼란스럽고 벅차며 피곤한 것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물질 세계를 잠재우고자 한다면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이러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앞으로 겪게 될 경험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물질 세계와 내면의 세계 사이에 길을 트는 데 필요한 연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